안녕하세요. 노후의 황금열쇠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준비하면서 어떤 점에 가장 신경 쓰고 계신가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돈 걱정하지 말고 즐기며 살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지출 관리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를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노후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소비 습관이 노후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경조사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경조사비는 오랜 상부상조의 전통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교환의 형태로 변질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매달 수십만 원의 경조사비를 지출하면서 은퇴 후에도 이런 부담이 계속될까 걱정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경조사 네트워크는 은퇴 이후 급격히 축소되기 때문에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지출한 경조사비는 노후에 되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흔히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사실 진심보다는 체면과 의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이상을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금액이 누적되면 연간 수백만 원의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데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점차 간소한 경조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 가족은 딸의 결혼식을 소규모로 치르면서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이들은 결혼식을 통해 얻는 물질적 지원보다는 소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축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방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경조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조사 참석 여부를 결정할 때 상대방과의 관계와 자신이 받은 도움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또한 자신도 간소한 경조사를 계획하고 이를 미리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상대방도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도 노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는 부모로서의 사랑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지나친 지원은 자녀의 독립을 저해하고 부모 자신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노후 자금을 빌라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려 했지만 아들이 그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고민했지만 결국 자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부모의 자산은 자녀를 위한 투자금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이며 지나친 지원은 자녀를 더 의존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부모 자신을 경제적으로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재정 문제는 명확한 소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노후를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불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나 보험 변경은 노후 자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후 믿을 만한 투자처라는 권유를 받고 부동산이나 금융 상품에 투자했지만 결국 재산을 거의 잃은 사례도 흔합니다. 특히 오래된 지인이나 광고를 통해 듣는 투자 정보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현대에는 온라인 투자 사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수십 년간 모은 재산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금융 상품은 피하고 단순하고 안전한 자산 관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재정 원칙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험 권유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당시의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현재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품을 섣불리 해약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제안하는 변경 권유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필요 이상의 금융 상품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후에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영양제의 과다 섭취입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다양한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지만 지나친 영양제 의존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신체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나 칼슘을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해당 성분을 생성하거나 흡수하려는 노력을 줄이게 됩니다. 특히 건강 프로그램이나 광고에서 특정 영양제를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며 불안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소를 판단하고 이를 식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받는 것이 더 건강하고 경제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근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근테크 근육 플러스 재테크는 근육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50대 이후부터 근육은 매년 3%씩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결국 노후를 준비하면서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경조사비, 자녀 지원, 투자 그리고 영양제와 같은 항목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운다면 노후의 경제적 안정과 함께 정신적인 여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